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법원직 헌법은 작년보다는 쉬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쉬웠냐는 사람마다 좀 체감 차이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쉬웠다. 작년이 워낙에 테러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역시나 고득점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다. 작년이 워낙에 극악스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워 보였던 겁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도 답이 딱 보이는데요. 정답 3번인데요. 이게 우리 어디서 공부했냐면 저쪽 기본권 총론에서 기본권 제안에서 헌법 37조 2항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해서 본질적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대개 판례들을 보면 이게 핵심 영역서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 기본권의 핵심 영역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사형제도 합헌 나온 판례에서는 비례 원칙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정답이 3번인데 3번이 틀린 이유는요.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 박탈이 철회되더라도 본적 내용 침해 아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다른 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 사형이 된다면 그건 본적 내용 침해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 내용을 생명권에서 비례 원칙으로 봤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적 내용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1번은 요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올해 이제 과잉금지 원칙 따지잖아요. 생명권 제한자의 사형이. 그럼 이제 그 피해를 적게 주는 방법이 있으면서 목적 달성이 돼버리면 피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형제도 합헌 나온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계되는 건데 여기 이제 절대적 종신형이라 그래서 가석방이 안 되는 그 무기징역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현재 없어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없애고 그걸 차라리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절대적 종신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다. 이 말이 뭐냐면 사형 선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법적 평가를 해서 너는 죽어야 될 생명.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이게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걸 딱 섞어놨는데 우리 자주 좀 보던 거네. DNA 감식키로 채취할 때 그 신체에 대한 어떤 유형력이 있어요. 머리를 뽑아서 모근을 본다든지 아니면 입 벌려라 그래서 면봉으로 입 쑥 훑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체의 자유 제한 맞아요. 그래서 4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문제로 와서요.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정답 1번인데요. 요것도 좀 익숙한데요. 우리한테 정답 지문이 다 보입니다. 요게 뭐였냐면 휴대폰 개통할 때요. 우리가 통신영무 제공 계약 체결한다. 그 휴대폰 개통자 할 때 익명으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도 통신의 자유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하지만 정당한 제한으로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 범죄 이용된 대포폰 이런 거 막혀서 필요하더라서 합헌 나왔던 그 판례입니다. 그런데 거기 통신수단의 익명성 포함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랑 관계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 명시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학설은 무시하자 그래서 그게 시험 나온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면 판례가 두 개로 갈렸던 거 기억나시죠? 헌법 10조와 17조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건 아예 그냥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었거든요. 이건 헌법 10조와 17조에서 근거를 구하는 그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개인정보 자유결정의 보호 대상은 개인정보 뜻이 나왔어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실벽해 하는 일체의 정보. 이거 기억나네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막 지문이 개인정보 같습니까? 예, 개인정보 맞습니다. 왜? 지문은 동일성 식별되잖아요. 했던 거 그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 그러니까 법원에 한 거잖아요. 일종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됩니다. 그럼 법원의 재판은 헌재법 68조 1항에 보면 권리구정 헌법선 대상에 제외돼 있죠. 원칙적으로 혼소 대상 안 된다. 헌법선 청구 부적법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에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요것도 좀 익숙한데요. 그쵸? 이번 시험 특징이요. 좀 정답 지문이 좀 잘 보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거잖아요. 그 가정폭력 사건이었잖아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남편이 애들 아빠니까 직계 존속이잖아요. 직계혈족이라서 애들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을 해버리면 이혼한 아내가 어디 사는지 안단 말이에요. 술 처먹고 찾아가가지고 아직 나 너에 대해서 애정이 식지 않았다. 재결합하자.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안 규정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연한 겁니다. 그래서 침해하는 것 아니다. 그래 틀렸어요. 침해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야기. 1번도 좀 우리가 그때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그 보안관찰 처분에서 출소 신고는 합헌이고 변동사항 신고는 유연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딱 보니까 출소 신고네요. 그렇죠? 그럼 합헌 나왔잖아요.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역시나 많이 익숙한데요. 3번. 소년에 대한 수사 자료, 수사 경력 자료 삭제와 보존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된 소년보 송치 사건. 그럼 이게 형사 사건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소년 보호 심판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불처분 결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이게 사소한 사건이었다는 게 처분 자체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런데도 삭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보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연 났었잖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4번 이야기가 이제 요거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요것도 약간 재밌는 판례인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보험 사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딱 부딪히면 무조건 요러고 나오잖아. 아프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휠체어 타잖아요. 그래서 못 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 그 다 받아요. 이게 손해배상 보험사로부터. 그래 놓고서 주말 농장 가서 일하고 배드민턴 치고 있고 이런 보험 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 직원이요. 그 보험 사기 적발하려고 그 따라다니면서 몰래 촬영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상권 사생활을 비밀한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침해는 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이 이 사람이 지금 휠체어를 타게 교통사고 당해서 다쳤다 그러는데 실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찍었어요. 근데 찍은 그 장소가 집 안에 들어가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차장에서 찍고 그 사람 어디 가면 또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공개된 장소잖아요. 이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사소송에서 그 증거 수집하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만큼 손해를 안 입었는데 지금 그 가짜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나이롱 환자라고. 그거 잡으려고 한 거예요. 민사소송 증거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건 초상권 침해로 불법행위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4번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는데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인데 요거 너무나 익숙하네요. 우리 책에서 저쪽에 있는데 근로의 권리 쪽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사건 기억나나요? 여러 개 연구기관, 국가 운영하는 연구기관 보건산업에 관한 거 통폐합했었잖아요. 중복인원 해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이제 중복인원 해고하게 되니까 거기 그 통폐합되는 그 연구기관 직원들이 그랬잖아요. 국가가 고용중진에서 노력해야지. 오히려 사람을 자르고 해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주장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 거 직장 존속보장정은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쭉 통폐합할 때 고용관계 당연승계 안 했잖아요. 중복인원 해고했잖아요. 합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이 맞네요. 이게 당연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틀렸네요. 그런 의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뭐 4번도 많이 좀 익숙한 판례가 정답 지문 나왔고요. 자, 1번을 볼게요. 1번. 노조법의 근로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조법의 근로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삼권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가 뭐냐면 그 불법 체류자 이야기예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요즘도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대요. 대한민국의 그 불법 체류자 줄여서 불체자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체자 이야기예요. 불체자라 하더라도 지금 고용인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물론 이제 이거예요. 불법 체류 자체를 우리가 쉴드 칠 목적은 없어요. 잘못한 건 맞지만 근로자는 맞잖아요. 거의 근로계약 체계라고 해서 근로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다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에서 그 노동법상 권리들은 인정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타인과의 사용 공적 관계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상이 인정되는 한 외국인인지 취업 자격 유무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게 유무에 따라 보험에 포함된 자가 아니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3번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 2번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불법 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5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요거 좀 기출에 많이 돌던 거라서 쉽게 답이 보여서 의외로 또 이럴 수도 있었겠네요. 너무 쉽게 답이 보여서 혹시 함정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에 이런 말이 1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한다고 보고 있다. 답이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 헌법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생각해 보니까 반대 신문권 이런 게 헌법 조문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규정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형소법에 쭉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계됩니다. 그쵸? 반대 신문권 보장 안 되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저쪽에서 딱 증인대로다 막 신문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도 그러면 또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게 바로 그 뭐예요?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뤄서 그 전문 용어로다가 대심 구조적 절차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상당히 좀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3번에서요. 검사한테 변호인이 그 수사 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했다. 기억나네요. 요 판례도 좀 익숙합니다. 사유 밝혔어야죠.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못 해드립니다. 이거 개불친절한 거네, 그렇지? 그렇잖아 이거. 이거 그 사유를 밝혀야죠. 이러이러한 국가 기밀이 관계되고 뭐 관계가 돼서 이유를 밝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헌법에 위반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그 상고 이후 소액 사건에 대해서 제안한 거 있죠? 합헌 나왔잖아요. 그 이영민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대법원에 그 올라오는 사건이요. 대략 한 4만 건 가까이 돼요. 3만 건은 훨씬 넘습니다. 대략 4만 건 가까이 돼요. 그 많은 사건을 갖다가 뭐 처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고 제안해야죠. 그렇죠? 상고 이후 제안한 거 소액 사건 합헌 났어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렇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공무원 후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거 요거 기억나네요. 이거 공무원이 이게 기부금품 모집 금지하는 거 합헌 났잖아요.
이게 침해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그때 수업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무원 좀 고위직이 됐는데 동네에 또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기부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 거의 압박 내지는 심리적 압박 내지는 협박 조죠. 그렇죠? 아유, 공무원이요. 그 권력이 있어, 권력이. 공무원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됩니다. 특히 동네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게 기본고 모집을 해버리면 그거 안 낼 수가 없어요. 심리적 강요, 사실상 이건 강요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 막은 거 정당합니다. 합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신분은 아니에요. 우리 그 지방공사라 그러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공사공단 시험 준비하거나 아니면 거기 합격해가지고 다니는 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 그러면 이게 당원 아닌 사람도 투표하면 이분이 좀 지방공사 직원이단 말이에요. 임원도 아니고 거기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셨었죠. 이거 안 한 거 유연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3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 대통령들이 정하는 자에 대해 근로삼권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요거 합헌 났습니다. 합헌 났어요. 이게 이제 뭐랑 관계되냐면 헌법 33조 2항이랑 관계됩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좀 익숙하죠? 이 헌법 33조 2항. 그럼 이제 법률로 근로 3권을 다 가지는 공무원을 규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것은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 범위 정에서 위임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됐을 때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처기행과 직무대행자인지 어려운 게 많다. 설사 근무 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 관련된 변행을 한다라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유대하기 어렵다. 뭔 말인지 알겠네요. 우리 저쪽 정당법 재개혁이 맞다면 22조일 거예요. 정당법 22조에 그 정당 발기나 당원 자격이 있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당 가입 안 되잖아요. 그거 합헌 나온 판례예요. 합헌 판례로 나와서 왜 공무원 정당 가입을 막아야 되냐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가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민사집행법 조항.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대한 부분 재판정권 침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경매가 되면 등기부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거 통지해 주잖아요. 이게 통지해 주는데 문제는 등기부의 주소하고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냥 등기부 주소로 통지한다 이 뜻이에요. 등기부 주소로 통지한다 이겁니다. 합헌 났어요. 등기부의 주소로 통지하는 게 법원에서는 일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주소가 바뀌었으면 등기부에 그 주소를 자기가 바꿔달라고 해줬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주소를 안 바꿨으면 등기부상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 과거에 살던 주소로 뭔가 우편이 올 수 있다고 자기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든지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합헌 났어요. 재판정권 침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은요. 소액 사건에 대해서 절차가 간단하잖아요. 소액 사건에서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송 기록에 의한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할 때는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요. 간단한 사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영민쌤하고 공부해서 할 거예요. 소액 사건에 불만이 있으면 정치재판 청구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합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간이 기각제도다 그랬어요.
간이 기각제도 소송 지연일 목적으로 한 게 명백한 그 법관 기피 신청 들어오면 요건 시간 끌 경이 분명하다 그러면 간이 기각해버리잖아요. 그거 합헌 나온 사건이에요.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4번은 그 상고 이유 제한한 거예요. 상고 이유 제한한 거 이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중대한 사실로 인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한 거, 상고 이유 제한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 청구 내용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고 이유 제한한 거 이거 합헌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진정 입법부작에 대한 헌법소원. 잠깐 우리 요게 저쪽에 있네. 권리구정 헌법소원 대상에서 입법부작위가 대상이 되는데 진정 입법부작위, 부진정 입법부작위 했던 거 기억나죠? 진정 입법부작위는 아예 법을 만들지 않은 거.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하고도 불충분한 법을 만든 거. 저렴하게 표현하면 허접한 거 법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요게 부진정 입법부작위였잖아요. 그래서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 되잖아요. 공권력 불행사니까 그 요건이 나왔어요.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법령의 명시적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그럼 진정 입법부작위잖아요. 법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보장형 국가의 행위의 보호가 발생해서 불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진정 입법부작위랑 구별해서 아예 입법 의무 자기 의무가 없어버리면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그랬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상 자기 의무 위반을 갖다가 공권력 불행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에서 입법 위임을 했는데 안 했거나 해석상 어떤 기본권이 있어서 국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을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거, 이런 헌법상 입법 의무가 인정돼야지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는데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자기 의무가 인정돼야 된다. 헌법의 규정에서 명시로 인정되든지 해석상 인정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나왔습니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이 하려면 헌법 위반을 위해서 적절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기간 준수해야죠. 요것도 기억나네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하고 자기하고 부작위가 섞여 있다 그랬죠. 근데 자기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청구한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만약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면 청구한 제한 없다 그랬죠. 부진정 입법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는 공권력 불행사니까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한 제한이 없는데 요건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청구한 제한이 있어요. 준수할 필요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래요. 그럼 하위 행정입법 해야 될 의무 없겠다.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안 해도 집행이 가능한데 그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겠어요? 자기 의무 인정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요건 굉장히 좀 사골급 판례로 보입니다. 군법무관 보수 사건 기억납니까? 법률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검사에 준하여 시행령으로 정해라 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시행령 만들지 않은 사건. 직업의 자유는 아예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요거 재산권이다 그랬죠? 법률에 의해서 법관 검사급의 보수를 받도록 구체화돼 버렸어요. 근데 대통령이 시행령 안 받아서 그 돈 못 받았잖아요. 재산권 침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재산권 침해 나왔습니다. 재산권 침해하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2번입니다. 기지국수사 나왔어요. 이건 형소법에서도 중요하고 헌법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죠. 기지국수사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였어요. 이거 강제수사였어요. 영장주의 적용됩니다. 물론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었어요.
법원에 허가 받아가지고 수사했기 때문에.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틀렸어요. 2번. 1번은요. 영장주의는 강제 처분에 적용되므로 임의 수사에 해당되는 통신사료 취득.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거 이건 전기통신사업법인 거예요. 그 임의 수사라 그랬죠 그쪽은. 임의 제출받은 거. 여기는 영장주의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것도 형사법 전문가에게 된 거네. 체포영장을 법원마다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주거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러니까 이게 개연성만이 입증되면 긴급한 사정이 없더라도 수사가 돼버렸죠. 그 주거 수사가 돼버렸죠. 따로 압수수색 영장 받을 필요 없이. 그래서 그 유언 났었잖아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출국 금지. 형사재판이 계속되면 출국 금지한 거. 요거 영장 필요한 강제 처분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뭐 졸지 말라고 그때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네요. 이거 그러면 뭐 어디다 가둔 거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가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러면 씹땡 우리가 전부 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자 뭐다 수영자냐? 대한민국 교도소냐? 말이 안 된다. 어디다 가둔 게 아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 영장이 필요한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옳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10번에 옳은 것 골라라. 정답 3번입니다. 3번. 이거 기억나네요. 국회의장 공간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갖다 예외 없이 금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투킬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피해 제소성 원칙, 법의 균형성 원칙 위반이었어요.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제가 내용 강의 때인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침에 지하철역 감동입니다. 사람 엄청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집회일까요? 아닙니다. 왜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때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기억나시죠? 그거 읽어보니까 말을 이상하게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지 않고 여기서 맛이 가버렸어요.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딱 볼게요. 2번.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그 밖 그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위반한 자 처벌한다고 했는데 요게 모든 집회 다 막았다 그래서 이것도 유언 났던 거 기억납니다. 이거요. 최신 판례 정리했을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요거 2번 그래서 이거 침해했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4번도 기억납니다. 4번도 기억나는데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잖아요. 정당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거 합헌 나왔었잖아요. 저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그거랑 다른 이야기라고요. 사회복무요원 정당 가입 금지한 거 합헌 나왔습니다. 지금 군복무 중이잖아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정책 중립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정당 가입 막았잖아요. 합헌 났어요. 그래서 이거 합헌 났습니다. 자, 11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4번입니다. 정족수가 틀렸네요. 국민투표보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죠.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 요건 뭐 워낙에 우리가 뭐 좀 조심하자고 많이 이야기해서 그냥 뭐 실수만 아니면 그냥 답이 딱 보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잠깐 이걸 헌정사로 봐야 될까요? 너무나 좀 상식적이긴 합니다. 현행헌법 198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개정 안 됐잖아요. 헌법 전문에도 보면 1987년에 헌법 개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87년에 개정한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헌법 개정 국회제적 과반수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의결에서 제적 3분의 3의 찬성 얻어야 되고요. 뭐 헌법 조문 그대로네요. 2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12번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우리 그 칠판에다 제가 막 그런 거 적었던 거 기억납니까? 법정형에서 선고형이 바로 안 나온다. 양형이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법정형이 어느 정도 약간의 불균형이 있더라도 양형으로 커버될 수 있다.
그래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할 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 인정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논리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입법재량 내 형성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 틀렸네요. 법정형 종류와 범위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돼요. 그래서 3번 답이 딱 보이고요. 자, 1번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뜻이 나왔어요. 예견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구속요건 명확해야 되죠. 그렇죠?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처벌법규 구속요건을 일일이 세분화의 명확성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소 좀 추상적인 용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명확하냐 아니냐는 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그랬죠. 케바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의미 파악될 수 있다면 명확성 기반 아니다. 참 지문을 길게 썼네요. 소문 들어보니까 1교시 시간이 좀 부족했다면서요. 보니까 헌법도 지문이 긴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게. 예. 그래서 1교시는 제가 그래서 시험 직전에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네요. 헌법 100점 맞으려고 그러지 마라. 딱 가서 정답 보이면 팍팍 넘어가고 절대 좀만 더 보면 답 나올 것 같다. 그 머뭇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영어 독해 한 7개 찍어버리면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서 2교시까지 잘 안 된다고요. 올해 좀 1교시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헌법도 좀 지문이 좀 긴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4번 볼게요. 4번을 딱 보니까요. 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헌법 3조 2항 이야기하고 있네요. 본적 내용 침해하는 입법할 수 없다. 헌법이나 법률에 만든 죄형 법정이나 소표 금지에 유일한 유체에서 금지의 원칙에 지켜야 될 입법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형벌 규정할 때 우리가 법조문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 안 했더라도 딴 거 위반해서 위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할 수도 있고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위반 안 했지만 그렇지만 또 딴 거 위반해서 예를 들면 평등 원칙 위반해서 위헌할 수도 있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이야기고요. 자, 13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13번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이거든요. 정답 1번입니다. 같은 판례 또 나왔네. 아까 휴대폰 그 전기통신 그 영무계약 체결할 때 익명으로 안 되잖아요. 신분 확인하잖아요. 그 합헌 나왔잖아요. 대포폰 범죄에 이용되는 거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 맛이 같네요. 침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합헌 났습니다. 답이 쉽게 보이는데. 근데 출제위원이 이 판례를 왜 이렇게 사랑하죠? 같은 시험에 똑같은 판례가 물론 이제 문제는 다른데 앞쪽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검사, 사법, 경찰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지금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열람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 이거 기억나네요. 기억나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자료가 취득된다 그랬죠?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취득된 게 아니라.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위헌 났어요. 옳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교도소장이 수용자의견 서신을 개봉을 했어요. 금지 물품이 있는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법원 검찰청 수용자에 보낸 문서를 열람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언제 나오세요 수사받으러 재판받으러 그러면 교도소 측에서 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람 언제 법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나가게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헌 났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좀 문장 형식을 특이하게 냈다. 우리 아는 판례인데 그 금지 물품 들어있어서 반송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 잘했다고 그랬죠. 금지 물품인데 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송인에게 반송해버린 거 합헌 났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볼게요. 자, 14번. 정답이 이것도 너무 쉽게 보이는데 1번인데요. 헌법의 기본 원리가 추상적이잖아요. 딴 건 다 돼. 딴 건 다 돼. 한 가지만 안 돼. 기본권 안 나와요. 구체적 기본권은 도출한 근거로 될 수 있다. 답이 쉽게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2번.
제가 그 내용 강의할 때 학자 이름 잘 안 하는데 안 쓰는데 그 칼 슈미트라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나치 부역자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헌법 내용을 상위 규정, 하위 규정 나눴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론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현실은 못 나눈다 그랬다. 그래서 뭐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어긋나서 헌법 조문끼리 상위 규범, 하위 규범이 있어가지고 뭐 효력이 전면 부인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헌법 해석에 관한 일반론이 나왔어요.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의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헌재가 헌법 해석을 해서 헌법은 이념에 맞게 우리의 어떤 이상의 헌법의 정신에 맞게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냥 일반론이네요.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 저기 있어요. 여기 우리 기출에도 있어가지고 봤었는데 그때. 이게 우리 기본서에는 저쪽에 있어요. 저쪽. 유연심사헌법소원에서 유신 때 긴급조치. 그거 심사하는 준거규범이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라 그랬죠. 유신헌법으로 보면 그거 합헌 나오잖아요. 현행헌법으로 유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행하는 규범 통제 원칙적으로 제정 당시 헌법, 유신헌법 아니에요. 그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긴급조치 사건이 있죠. 우리 그 기본서로 치자면 저쪽 유연신상헌법소원 그쪽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15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요것도 좀 익숙한데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한 게 아니라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그랬죠. 아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거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나죠?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 의장이 원하는 사람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임명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그랬어요. 이거 합헌 나왔어요. 권력분리 원칙 위반 아닙니다. 1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 그 법령은 요것도 기출에서 있었어요. 요거 제 기억이 그 지방자치법 28조 2항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낼름 하위 법령에서 그걸 갖다가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해 버리면 요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해라고 그랬어. 근데 낼름 하위 법령 끼어들어서 지가 그걸 정해버리고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지방자치법 조문이네요. 이게 28조 2항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막 최신 기출 있잖아요. 판례도 했지만 거기서 나온 게 꽤 있네요. 지금 이게. 2번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해 자치조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때는 법률이 이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 28조 1항이잖아요.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거 너무나 익숙한데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공유수면 바다도 들어갔죠. 육지만 있는 거 아니다 그랬죠. 굉장히 이건 많이 익숙한 이야기고요. 자, 16번으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4번입니다. 요거 기억나네요. 최신 판례고 이미 기출도 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민법 조문인데 8촌인의 혈족간 혼인 금지 있잖아요. 요 자체는 합헌 나왔어요. 저 부분 위헌 나왔죠.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라는 게 위헌 났습니다. 이건 지금 혼인할 수 없도록 한 거 금원조항이라 그러잖아요. 금원조항 자체는 합헌 났어요. 침해한다고 보았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부모가 자녀 이름 지어주는 권리 헌법적 근거 두 가지였잖아요. 헌법 36조 1항 혼인가족생활 그리고 10조 행복주권이었습니다. 두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름이라는 거 국가가 일정 규율을 가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출생 신고할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한자 통상 사용 한자 1800자 제한한 거 있죠. 그거 합헌이다 그 말의 중간 논리 이게. 그래서 요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 저건데 호주제도 판례인데 가족법이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괴리에 일조하고 있다면 가족법이 수정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1948년 재헌헌법부터 혼인의 남녀동권이란 게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라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직 결혼 안 했을 시기다. 그 시기가 그때부터 양성평등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세대가 되면 이제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들 부모님 맞벌이 할 때 잘 보면 양성평등이 좀 아닌 것 같아. 둘 다 직장 나가는데 가사노동을 아무래도 어머니가 더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세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점점 양성평등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완벽하게 성차별이 없어요. 양성평등 현실은 못 따라가죠. 근데 가족법이 그 사이 그 괴리 있는 것을 고쳐가시는데 일조한다면 가족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제도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개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굉장히 좀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소한 먹고 살 건 남겨두고 세금 걷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처음에 말은 그 뜻이에요. 최소한의 어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걷어가야지 최저생계비도 안 남겨놓고 다 걷어가 버리면 굶어 죽으란 이야기잖아요.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뭐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 보장하는 게 국가 목적이에요. 국민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최저생계도 안 남겨 세금 걷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서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없다 그러니 틀렸네요.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틀리게 적어놨네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지 최저생계비도 안 남겨놓고 세금 걷어가면 굶어 죽으란 이야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재산권의 그냥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한 그 이익이라든지 재화 획득의 기회,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게 어떤 반사적 이익이라든지 재화 획득의 기회, 영리 획득의 기회, 뭐 이런 것들은 영리활동 기회 이런 건 재산권 보호 대상 아니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2번 이야기가 어떤 판례인지 감 오셨나요? 제가 그 웃자고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돈 많으신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하겠다고 자필위원장 썼는데 날이 많고 사인해버린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 돌아가시니까 연세대학교가 위원장 들고 나타나가지고 다 위원대로 그 유증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의 그 조카들이 딱 우리 삼촌 그 위원 무효입니다. 민법 조문 잘 보세요. 토장 없잖아요. 사인했잖아요. 그 사건. 그래가지고 그 연세대학교가 소송하다가 민법 조문이 이상하다. 다른 유언 방식은 사인도 돼요. 서명도. 왜 자필위원장만 기명 날인으로 돼 있냐 이게 날인으로. 날인 없다고 무효가 된 게 이게 이상하다. 그 사건. 그때 이제 제한당한 기본권이 재산권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었어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유언 방식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으니까 재산권은 내가 유언으로 재산 처분하는 거 그것도 재산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웃자고 제가 이거 연세대학교가 졌다. 합헌 나왔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한 푼도 못 받아서 내가 참 최애 판례다 이게. 우리 원장님도 좋아하신다 이거. 무지하게 사랑스러운 판례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옛날 얘기도 했잖아요. 전에 저는 다른 직렬 가가지고 딱 이렇게 말했는데 몸무게 100kg 되는 남학생이 찾아왔다고요. 선생님 저 연세대학교 재학생인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빌어서 내 친구 내가 그냥 판례 기억하자고 한 거라고 농담이다. 기억나시죠? 그쵸? 그 판례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보시면요.
재산권 보장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재산 처분하는 거 있죠. 이것도 재산권 보호됩니다. 그 판례 보면 일반적 행동자유하고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번 있잖아요. 3번에서 헌법상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군인연금법 연금수급권 재산권에 포함된다. 기억나네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연금수급권, 군인연금수급권,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일종이잖아요. 사학연금수급권, 그 다음에 국민연금수급권 전부 다 재산권이다 그랬잖아요. 그 재산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갑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초래에 대한 이임은 포괄적으로 족하다. 기억나죠? 근데 보니까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있다. 에이, 구라치고 있어. 틀렸잖아요. 그쵸? 초래에 대한 이임은 포괄적으로 족하잖아요. 포괄임금조칙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도 기억나는데요. 지방의회가 지역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한테 포괄적 자치권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이유는 포괄적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을 딱 보니까 조례도 공권력 행사죠. 그렇죠? 조례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제한당했으면 권리구정 헌법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3번. 3번하고 4번은 그 세트인데요. 행정규칙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쪽 대통령 파트에서 행정입법에 행정규칙 나왔을 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의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규칙이 예의적으로 대의적 구속력 가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하고 두 번째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죠? 3번을 쭉 읽어보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에요. 그렇잖아요. 4번이 보니까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번, 4번은 옳습니다. 행정규칙이 대의적 구속력 가지는 경우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봅니다. 선관위가 나왔습니다. 선관위. 이번 시험이 보니까요, 진짜 판례 위주로 나오고 조문이 좀 적고요. 헌정사는 독자적 문제는 없고요. 아까 보니까 현행헌법 1987년. 좀 헌정사로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역시나 법원직은 헌정사가 그렇게 출제가 잘 되죠. 요즘 다른 시험도 그렇게 헌정사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판례가 역시 높아. 그리고 이제 조문이 나왔는데 19번을 딱 보니까요.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에 많이 돌던 거라서 중앙선관위 위원장 호선 기출 많이 받던 거 기억나죠? 우리 막판까지 막 문제 풀고 할 때 이게 자주 나왔었잖아요. 호선이요, 호선. 대통령 임명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관위원 임기 6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단의 금고상 형성과정은 파면되지 않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선거 사무 국민대소 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할 수 있다. 다들 헌법 조문인데요. 익숙합니다. 이것도 조문 문제인데 많이 보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자, 20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4번인데 요 판례도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제가 그때 이 판례 기억하자고 조금 좀 약간 자극적으로 소개했던 거 기억납니다. 4급이면 중앙부처 과장님, 서기관님이다. 만약에 병역 면제 사유가 성불구면 어떡할 거냐. 부하직원들이 인터넷 검색하다 우리 과장님 고자였네. 이거 직장생활 하겠냐고.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위헌 났던 그 사건입니다. 침해였어요. 침해한다 보기 어렵다. 틀렸습니다. 많이 익숙한 게 답으로 딱 보여요. 이러면 시험장에서 상당히 심리적 안정이 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들리고 심지어는 제가 농담했던 게 생각난다고요. 여하튼 좀 많이 익숙한 거네요. 1번을 딱 보니까요. 4번 판례 앞부분이 나왔다. 4번 판례.
사람의 육체적 정신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인간의 존엄성, 인격의 내적 핵심 이런 요소이다. 외부 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병역 면제 사회가 성불구면 어쩔 거냐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4번이 굉장히 익숙한데 1번은 그 4번 판례 앞쪽 논리. 우리가 이건 좀 생소하긴 하지만 4번이 너무 확실해서 답이 딱 나왔겠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 4번 판례 앞쪽 이야기 이게 앞쪽 이야기. 자, 2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 10조에 규정했다고 딱 나왔고 기본권 하나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생활의 자유는 형성과 비밀 유지다. 그렇죠? 사생활의 자유가 내 사생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자유롭게 형성하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비밀 유지, 염탐하지도 말고 공개하지도 마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반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딱 보니까요. 3번. 성적 자기결정권 이야기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고 경제적 대가를 매겨할 성행위. 성매매다. 성매매 특별법 합헌 나온 거, 그 중간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 앞쪽 논리가 나온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그래서 성매매 처벌하잖아요.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는 직업의 자유. 그 성매매 여성한테는 직업이잖아요. 제한인데 정당한 제한 합헌이었거든요. 그 앞쪽 논리가 나온 겁니다. 자, 21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1번입니다. 요 딱 보니까 집사 변호사 사건 기억나나요? 집사 변호사 그거 막으려고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그 자료 제출해라 그랬잖아요. 소명 자료. 그런데 이게 목적은 정당했는데 쓰리킬 났던 거 기억나죠? 아무 소송이나 하나 걸어놓고선 그냥 그 제출하면 소송 계속 중이잖아요. 집사 변호사 못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쓰리킬 났던 그 사건입니다. 침해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위헌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요거 기억난다. 요즘 변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옛날 사시 합격한 사람들은 세무사 자격 줬다 그랬죠. 요즘 변시 합격한 사람은 더 이상 세무사 자격 안 준 건 이건 합헌이다 그랬죠. 옛날 사시 합격해가지고 세무사 활동하던 사람 갑자기 못하게 한 게 위헌 났지. 요건 합헌 났던 사건이잖아요. 침해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노래 연습장에서 술 판매 못하게 한 거 합헌 나왔습니다. 요거 합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직업의 자유를 잠깐 요즘도 노래 연습장 술 판매 불법이죠. 그렇죠? 물론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다. 어떤 노래 연습장 가면 맥주를 주긴 주더라고요. 노래 연습장 술 판매 못한 거 합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직업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보건에서 국민의 의무를 국가의 의무를 보장하고 있어요. 시도지사들이 한약업사 기억납니까? 한약업사가 우리 그 시험에 우리 그 책에도 그 판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영업지역 막 제한하고 했던 거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한약업사라는 게 뭐냐면 그 의료 인프라가 약한 지역이 있어요.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고 한의사도 없고 이런 지역에서 어떤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럼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면 시험 시행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직업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들이 한약사 시험을 시행해야 될 헌법상 자기 의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도지사들이 지금 시험을 시행해야 할 헌법상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헌법에 그래서 실제 사건이 그거였어요. 시도지사들이 어차피 의료 인프라 충분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한양에서 시험 안 볼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험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시험 보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업의 자유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헌법상 어떤 시험 시행에 대한 의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좀 약간 생소하긴 하네. 그동안 기출을 잘 안 돌던 게 나와서 뭐 그래도 그냥 답은 그냥 1번이 딱 보였어요. 객관식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기억나네요. 막판까지 막 제가 막 연습시킨 게 확실하게 정답이 보이면 되는 거다. 100% 4개 지문 다 이게 몰라도 답은 나온다. 이것 막 연습시켰던 거 기억나요? 자, 22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4번인데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제소기간 제한한 게 어지간하면 다 합헌 나왔잖아요. 그렇죠?
유언 나온 건 저것 정도밖에 없는데요.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형소법하고 인신보호법 요 정도나 유언 나왔지. 요것도 합헌 나왔어요.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로 제한한 거 합헌 났습니다. 부당히 짧은 거 아니에요. 잠깐, 민소에서 영민쌤이랑 공부할 때 원래 민소법에서 상소기간 원칙이 2주잖아요. 14일. 그럼 뭐 이거 부당히 짧은 거 아닙니다. 자, 1번 요것도 기억나네요. 근로자 날이라고 5월 1일 날 일반 회사원들은 출근하는데 여러분들은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막 했던 거 기억납니다. 이거 합헌 나왔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거 기억나네요. 요거 19세 미만 자녀한테 공무원연금법 유족수급권 급여수급권 안 준 거 논리는 이렇게 됐어요.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은 맞다. 하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은 성격을 함께 가진다. 순수한 재산권이 아니다. 두 가지 성격이 혼재돼 있어서 그래서 민법의 재산상속의 법리와 순위를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규율해도 된다. 이 논리 기억나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규율한 거예요. 19세 미만 자녀로 합헌 났어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법보좌관이 그 우리한테 익숙한 건 저거였어요. 소송 비용 금액 결정 그 절차 그 확정 절차 처리하게 한 거. 얘는 독촉 절차에서 법원에 사무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법관은 재판을 받은 걸 침해 아니에요. 왜냐면 법원조직법이 저 조항이 기억날 거예요. 사법보좌관 처분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관에게. 그럼 법관은 재판을 받을 게 열려 있어요. 그 논리에 따라서 이것도 법관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검사만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 안 해주면 치료감호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이 아픈데 치료할 기회를 놓친 걸까요? 교도소 가도 의사 있다 그랬죠. 의무가 아니라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별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적법자금치가 위반 아니었어요. 합헌 나왔어요. 1번 좀 익숙한데 범죄인 인도심사 서울고등법원 단심을 한 거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거 합헌 나오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익숙하네요. 적법 절차 원칙은 처음에 형소 절차가 출발점이었던 건 맞아요. 유럽에서 처음 나올 때는. 오늘날은 행정 절차, 입법 절차 다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 행사할 땐 다 적용돼요. 행정작용이다 적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즉시강제 기억나네요.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급박성이 있다. 코로나 환자 강제격리 이런 게 행정적 즉시강제라 그랬죠. 시간적 급박성 때문에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다 그랬죠. 사실 영장주의 적용시도 골치 아파요. 그럼 코로나 환자를 갖다가 자 영장 시주심사 받으러 법관 앞에 갑시다. 그럼 법관이 도망가지 거기 앉아있겠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급박성 때문에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자 24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요거 좀 익숙하네요. 요게 뭐랑 관계되냐면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관이 그 헌재법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예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외에 국가기관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 봐야 된다 그랬죠. 헌법에 설치됐는지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권한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간과 방법이 있는지 세 가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국회 부의장은 독자적 권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국가기관 안 돼요. 피청구인 적극 인정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은 뭐냐면요. 1번은요. 요건요. 우리 그 권리구정헌법서는 청구 요건과 관계되는 거예요. 입법행위 있잖아요. 법규 정립행위가 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법을 만들었어요. 입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청구기한 제한을 받냐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왜? 법을 딱 만든 것도 일종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서 그 딱 법 만들어서 공포하면 그때부터 이제 청구기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행위 결과인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될 뿐이지 그래서 청구기한 제한이 없다고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거 내용 강의에서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기출심화반 강의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 기출심사위원이 올해 1월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만약에 5년 전에 대통령령을 해가지고 무슨 뭐 영업 제한을 했다고 보자. 그런데 그 대통령령이 지금까지 있으면 오늘도 나는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 이게 오늘도 영업 제한 받고 있으니까 5년 전에 대통령령 만드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 왜? 대통령령 5년 전에 만드는 거 그때부터 청구기한 계산했어야 된다. 그 논리다 그랬어 이게. 그래서 계속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는 남을 수 있지만 그 대통령령이나 이런 법을 만든 것은 그때 끝났어요. 그때부터 청구기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 너무나 익숙하네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지 않고 막 조약 체결 비준해버린 그 사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만 대내적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지 않고 조약 체결 비준했다더라도 국회의원은 심표권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그랬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딱 보니까요. 예? 그냥 헌법 조문이네요. 그 법률 제정 절차네.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때 제의에 붙이고 정족수 잘 보세요. 제대로 들어갔네. 제적과반 추석과 추석 3분의 찬성으로 정가 의결하면 법률 확정된다. 헌법 조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봅니다. 마지막 문제를 봅니다. 저 이발했는데 어때요? 왠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발을 해버리면 여러분 시험 망할 것 같은 징크스 때문에 참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미용실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와, 1년이 이제 끝난 기분이네. 6월 24일 되기 전까지는요, 새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해가 바뀐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딱 이제 시험 끝나니까, 미용실 가가지고 이발도 딱 하고 양복도 한 벌 샀어요. 저한테 선물 줬어요.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헌법 제가 좀 가르친 데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농이가 이농이한테 선물 하나 주자 그래서 저기 옷도 하나 사고 이발도 하고 했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 시간의 수당 주잖아요. 자,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그 근로자들은요 초과 근무하잖아요. 원래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공무원도 그렇게 줄까요? 안 줘요. 좀밖에 안 줍니다.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싫어지나요? 내한테 내용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네. 그래도 하고 싶죠, 그쵸? 이게 대답을 빨리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거 면접이 불안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건 공무원이 너무나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요거 합헌 나왔잖아요, 이게. 공무원들 그래서 이게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당직 수당 이거 그 근로기준법 그 기준보다 더 낮게 줍니다. 평등원 기반 아니다 그랬어요. 자, 1번 요것도 기억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용 강의하면서 남학생한테 군대 갔다 오셨냐 3호봉부터 시작할 거다. 군경력 호봉에 넣어준다. 그리고 공익 갔다 오신 분들도 호봉에 넣어준다. 그 기간만큼. 그런데 그 산업기능요원은 안 넣어준다. 이거 합헌 났다. 왜 합헌 났냐. 사회복무회나 현역병은 국가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기업체 근무했지 않느냐. 산업기능요원은 무엇보다도 또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 그랬죠. 사회복무 산업기능요원 하면서 그래서 합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너무나 익숙하다. 회사 버스 타고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산재 혜택 주고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 나면 산재 혜택 안 줬던 거. 그렇잖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차별이 심한데 이런 데까지 차별되면 안 된다 해서 위헌하다 그랬죠. 이게 익숙한 판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이것도 좀 익숙한데요. 이게 실업급여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안 줬죠. 실업급여 안 줬습니다. 실업급여 안 줬어요. 왜 안 줬다 그랬죠? 어차피 65세 나오면 국민연금 받아요. 실업급여를 준 이유가 갑자기 일자리 잃었을 때 생계유지 안 될까 봐 주는 건데 어차피 65세 넘었으면 국민연금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합헌 났잖아요, 이게. 자,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좀 점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면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접 준비하셔야 돼요.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딱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면접관의 눈으로 나를 보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면접관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면접관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 지도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입장이 생각해. 자기 입장에서 딱 자기 살아온 스토리를 딱 써내고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이 글이 면접관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면접관 눈으로 바라보기. 알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